네, 주식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3부 시간에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문의가 들어와 있을까요? 박미래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박미라입니다. 종목을 스스로 고르는 투자자라면 기업의 내재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표를 꼭 보실 텐데요. 이러한 현금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의 영업 실적이나 재무 상태를 외부에 알리는 재무제표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산 목록이라고도 불리니까 반드시 살펴보셔야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재무제표를 볼 때 난 회계 공부를 하면서 너무 어렵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몇 가지만 알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딱 2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이 줄어든 상태에서 특별 이익으로 순이익을 거둔 기업은 일시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부채 비율과 유보율, 그리고 금융 비용 등은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잣대이니만큼 과거와 현재 흐름 잘 비교하시면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덕 GDS입니다. 8월 말에 9,090원에 40%를 매수하셨다라고 20대 여성분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아직은 주식 초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아직 지인들의 추천을 바탕으로 직접 HTS 분석을 통해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주식 초보라고 하기엔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조금 손실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도 궁금하고 대응 전략 세워주세요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나우콤인데요. 7,600원을 30% 갖고 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제가 HTS를 보니까 아마도 최근 상한가로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회사 분할 소식과 11월 55% 감자 소식도에 대한 대응 전략도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분 이 동사에 대한 기업 정보를 정말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기본적인 자세이겠지만 어쩔 때 이 기본적인 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하실 때 이런 기본적인 자세 잘 지키시면서 투자에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2부에 내드린 퀴즈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 1번 애플이었죠? 문제가 너무 쉬웠나요?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5018님 그리고 0507님 바로 문자를 주셨는데 이 두 분께 시장을 이기는 심리 투자의 법칙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패밀리 여러분들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박미라였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3부 시간을 이끌어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립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선임연구원님이시죠. 박양주 선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연구원님 바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종목은 대덕 GDS였는데요. 6617님께서 문의를 하셨고 매수한 가격이 9,090원, 비중은 4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20대 여성분이시라고 했는데요. 아직은 주식 초보인데 매매는 직접 HTS로 하신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대덕 GDS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먼저 대덕 GDS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IT주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시장이 2,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시장이 2,00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는 IT 업종의 상승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IT 업종이 약 18%가 됩니다. 그리고 IT 같은 경우는 2분기, 3분기 때 시장 수익률 대비 좀 하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덕 GDS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IT 전반적인 IT 업종의 상승에 뒤따르지만 추가적인 그 지수의 상승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IT 매수 시기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IT주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덕 GD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라든가 LED TV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실적이 많이 개선되는 종목인데요. 일단 차트를 보시더라도 추가적으로 2분기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인 약세 흐름을 보여왔고요. 그리고 9월 들어서 지금 저가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도 낮아진 상황이고 약 2달 동안 행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이 약 9,090원이면 최근에 저가에서 약 저가 매수를 하셨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에 달하는 약 1,900억 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시더라도 국민연금이 최근에 지분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약 25만 주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지분율이 약 6.6%로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IT 전반적인 업종의 주가가 턴을 하기 시작한다면 대덕 GDS의 주가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1차적인 그 목표가는 지난번 고점이었던 1,500원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대덕 GDS를 봤는데요. 실적 회복이 예상보다 더뎌지면서 상승할 모멘텀이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현금 자산도 많고요. 어쨌든 박양주 연구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여러 가지 요점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나우콤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나우콤에 대한 문의를 해주고 계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7,660원에 사셨다고요. 8502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비중은 20% 정도를 가지고 계시고요. 회사 분할과 11월 감자 55%가 예정이 돼 있던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쭤봐 주셨습니다. 예, 문자에 남기신 대로 나우콤이 이제 기업 분설을 해서 신설 회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신설 회사가 이제 보안 부문을 맡게 되고 인터넷 사업은 나우콤이 도맡아서 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호재인가 봅니다. 어제 주가가 10%나 올랐고요. 그 가격대가 지금 현재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볼까요, 연구원님? 네, 일단은 뭐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상담을 의뢰하신 분 같은 경우는 어제야만 매수를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분할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 주가가 상당히 급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분할 내용을 잠깐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예. 나우콤은 원래 보안 사업과 인터넷 사업을 이렇게 영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 사업은 신설 회사인 윈스테크넷이라는 회사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보안에 기존에 했던 인터넷이라든가 게임 그리고 아프리카 TV 같은 인터넷 방송 사업은 나우콤이 영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업 분할 비율을 살펴보시면요. 그 윈스테크넷이 0.55고요. 나우콤이 0.45입니다. 그래서 약 55%의 감자가 추가적으로 11월 달에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추가적인 감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분할에 따른 자본 구매 변동만 있을 뿐이고요. 추가적인 감자는 없다고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어제 그 기업 분할 뉴스와 함께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도 약 5월 달의 거래량과 비슷하게 거래량이 상당히 터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어제 종가였죠. 약 7,600원대까지는 상당히 지지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차익 매물을 소화시키고 주가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준일이 약 11월 1일이고요. 내년 2월 정도에 각각 분할된 회사들의 주식이 재상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컨텐츠 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연말까지 한번 꾸준하게 한번 들고 가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만도의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도를 문의하신 분이 있는데요. 8967님께서 사셨고요. 어제 사셨다고 하네요. 13만 7,500원에 50%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간 현대차가 많이 올랐는데 만도는 그에 따른 상승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서 사셨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그래도 어제 샀는데 주가가 한 주당 4,000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상당히 좀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만도 같은 경우는 그 현대모비스에 이어서 우리나라 그 부품업체를 대표하는 상당히 큰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전장 부품 회사들의 그 프리미엄이 받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성이 상당히 뛰어나고 실적 역시 자동차 업황 개선과 함께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제 매수하신 가격은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매매를 상당히 잘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한 이후에 약간의 그 조정 국면을 보이는 모습이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면 업황 사이클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시면요.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더,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고점이 약 15만 5천 원대였습니다. 지난번 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요.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상당히, 수익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수익을 좀 더 내시고 차익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두 받고요. 자, 이번에는 지주회사 GS가 들어와 있는데 GS를 보겠습니다. 55,300원에 40%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8827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연말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데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 설정해 볼까요? 하셨네요. 네, 그 GS는 한 지주회사인데요. 예. 상당히 종목 선택을 좀 잘하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이 1,900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각 업종들이 순환매를 통해서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사실 지주회사의 주가 상승률은 다른 업종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서 이제 지주사에 대한 충분한 매기가 붙을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내년부터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그 IFRS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그동안 지주회사가 시장에 대비해서 좀 할인 거래를 받아왔던 게 사실인데요. 내년부터 IFRS 제도가 도입되면 지주회사에 대한 프리미엄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요건들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 정도 되면 그 지주회사들의 주가 상승률도 상당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현재가 근방에선 매수를 하셨는데 연말까지 보신다면은 좀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주봉을 보시더라도 상당히 그 5일선을 타고 상당히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요. 5일선에서도 상당히 주가가 강하게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주회사의 할인율이 점차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보면요. 한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도 연말까지는 충분히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연말까지 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것도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STX가 상담 들어와 있는데 이 종목도 보겠습니다. 34,000원에 사셨고요. 20% 갖고 계시다고요. 3900님께서 또 보내셨네요. STX 봐주세요. 네, STX도 마찬가지로 그 지주사죠. 그래서 STS 엔진이나 STS 조선 그런 병의 지주회사인데요. 최근에 그 계열사인 STS 조선이나 엔진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을 보시면 상당히 단기간에 주가가 100% 이상 오르는 등 상당히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STS는 주가 상승률은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계열회사 주가 상승률과 비교해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상승률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조선 업황이 서서히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국면에 있어서 이에 따른 지분법 이익이 상당히 유입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STS 실적 역시 상당히 큰 폭으로 호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차트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5일선을 타고 꾸준하게 오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살았다는 점에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2, 3분기 동안은 거래량이 상당히 없다가 9월부터 10월 현재까지 거래량이 상당히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단기 차익 물량으로 인해서 소폭의 조정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좀 더 지속적으로 보고 계열사의 주가 흐름과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요. 성융광전투자를 보겠습니다. 매수하신 분은 3320님이시고요. 3,830원에 가지고 계십니다.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는데요. 장기 투자를 해도 될까요? 부산에서 보냅니다. 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네. 예. 상당히 이름이 좀 생소하고 좀 어려운 기업 네. 이름이 좀 어려운 편인데요. 최근에 상장한 중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이틀 전이죠. 정부에서 태양광과 풍력에 4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예. 그런 점들이 태양광과 풍력 기업이 상당히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작용을 했는데요. 성융광전 투자 같은 경우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또 오늘부터 중국에서 정치 이민회의가 아마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시 한번 태양광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충분히 살아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이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 신규 상장 기업을 주의하실 게 상장하고 나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에는 그런 차익 매물이라든가 기간의 벤처 물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소급상으로 약간 유의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약 4일 정도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들은 약간의 그 정부의 정책 이벤트에 의한 점이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중국의 태양광 시장의 성장성을 감안을 하신다면 한번 보시고요. 다만 약간 신규주의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잘 대응을 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좀 전에 연구원님 저희가 네. 나우콤을 좀 봤었잖아요. 예. 그분께서 문자를 다시 한번 보내셨는데요. 어제 산 게 아니라 거의 1년 정도로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공시가 떠서 주가가 오른 거라고 혹시 장기 보유가 가능한지를 여쭤봐 주셨는데 좀 짧게 좀 답변 좀 해주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분할이기 때문에요. 1년 예. 정도 있으면 그 주식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분할 비율에 따라서 윈스테크넷과 나우콤 주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아마 그 계좌에 입고가 될 건데요. 일단은 보안 사업은 꾸준하게 성장성이 최근에 뭐 스마트라든가 스마트폰이 시장하면서 보안성에 대한 그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방 사업에 대한 시장의 성장성은 상당히 밝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오래 정도 또 장기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스코를 좀 볼 텐데요. 또 최근에 포스코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0360님께서 보내셨는데 10%를 어제 샀다고 하시네요. 유상증자한다는 소식이 있어서요. 어떤가요? 하셨습니다. 잘 가는 듯 싶더니 또 다시 며칠간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네, 예. 뭐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포스코의 주가 그 하락률이 상당히 큰 편인데요. 예. 이러한 부분들은 며칠 전에 포스코의 3분기 실적 그 잠정치를 발표했죠. 그래서 시장 기대치에 낮은 영업 이익이 나올 것 같고 4분기 영업 가이던스도 상당히 좀 낮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가 유상 증자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 포스코의 계열사인 성진지오텍이나 그 삼성 P&A에 대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고 자사주를 취득을 하겠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밌는 게 포스코의 주가보다도 포스코 계열 회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건 정부에서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중소기업 간의 상생, 그런 부분들이 일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매수를 하셨으면요. 최근에 주가 그 하락률이 상당히 큰 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켜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차트상으로도 거래는 많이 줄기는 했지만 지금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가 무렵에도 이 양봉이 지켜진다면 다음 주에는 추가적인 주가 반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잘 실현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고점이 물리신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씀이셨습니다. 포스코 봤고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덕전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 775님께서 보내셨는데 비중과 매수가는 적지를 않으셨고 향후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좀 수익을 보고 계신 건지 모르겠어요. 예. 네, 일단 그 앞서 대덕 GDS랑 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LED TV 그런 수혜를 상당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지난 8월 중순 정도에 그 바닥을 찍고 주가가 꾸준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또 뭐 약 60원 정도, 약 1%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항상 거래량도 상당히 관심 있게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 한 3일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감소를 했지만 주가가 소폭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는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좀 거래량이 상당히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안정적인 주가 상승은 예상이 되지만 지난 과거처럼 지난 3월과 5월 사이처럼 이렇게 큰 폭의 주가 상승률은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가 상승이
상승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거래량도 유심히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양주 선임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2시 전에 문자 참여를 하시면 조금 더 빨리 저희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상담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못 해드린 종목은 다음 주 월요일 증시전략센터 시작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19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0.8포인트 정도 어제장보다 밀려 있는 상태인데요. 외국인들이 팔고 있지만 매도 강도가 장 초반에 비해서는 다소 준 상태고요. 오늘은 기관이 투신을 중심으로 또 기금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한 3.5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508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강하고 시총 상위 종목주를 봤을 때도 한 1위부터 6위까지 있는 종목들이 보합권 내지는 2%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환율을 둘러싼 주요 국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대외 경제장관 회의에서 선진국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각국이 경기 회복을 위해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환율 전쟁이 보호무역주의로 비화될 조짐도 있다면서 G20 의장국으로서 보호무역주의에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딘 내수 회복의 보완을 위해 수출 진흥, 희토류 등 희귀금속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경남도 낙동강 사업 특별위원회가 보건설과 준설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 낙동강은 국가 하천으로 경남도의 입장과 무관하게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오늘 경남도의 최종적인 입장이 정부 방침과 같기를 바라지만 결과를 떠나 낙동강은 전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어떤 식으로든 보건설과 준설 공사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대강 수변을 각 지역 특성에 맞게 나무 등이 우거진 생태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하고 이달 말부터 주민 등의 참여로 나무 심기 사업을 벌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올해 미국 중형차 시장에서 처음으로 연간 점유율 10% 돌파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올 들어 9월까지 미국 중형차 시장에서 17만 대 이상을 팔아 1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판매 실적보다 37%나 증가한 것입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현대기아차의 판매가 이어진다면 연간 기준 사상 최고 점유율인 1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9월까지 현대차의 소나타는 14만 9천여 대가 팔렸으며 기아차 옵티마도 2만 1,200여 대가 출시됐습니다. 은행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아직 착공도 못한 사업장 규모가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정홍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은행권 PF대출 잔액 44조 9천억 원 중 20조 원이 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대출이었습니다. 이미 공사가 시작된 사업장도 진행률이 높지 않아 공사 진행률이 30%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대출이 9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공사 진행률이 낮은 건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금융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입니다. 어제보다 1포인트가 안 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1899선이고요. 코스닥은
8포인트 선을 지켜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이 팔고 있기는 하지만 매도 강도가 크지는 않고요. 오늘은 기관이 사면서 지수를 좀 받쳐주고 있는데요. 1900선 타진이 될지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펴보시고요. 오늘 금융장이라 관망세가 조금 짙습니다. 중국 증시는 7거래일째 오르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 증시가 또 미국 증시가 소폭 내렸다는 소식에 하락하고 있다는 점들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월요일장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